자, 우리 한진희 소장님 한번 사진 볼까요? 아, 제가 잠깐만 이거구나. 누구세요? 본인은? 준비한 게 뭐였는지 잠깐 깜빡했습니다. 네네네네. 네, 띄워주시죠. 뭐예요, 네, 이게? 자, 저거 그 유명한... 캡틴 아메리카 복장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윤석열의 탄핵 집회에서 그 폭력적인 시위 행위도 정말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 한 유튜버가 캡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14일에는 이제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하지 않나. 심지어 지난 21일에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이제 1층에 출입문 유리창을 그냥 깨고 들어가가지고 진압이 됐어요. 경찰한테 체포가 돼서 구속 조치가 네.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다, 심지어 뭐 CIA에서 근무를 했었다, 블랙 요원이다. 블랙 요원이다, 뭐 미군 출신이다, 뭐 온갖 이야기를 트럼프 합니다. 정부에서 일을 했었다 네. 이거 아니에요? 미군 장교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트럼프도 뭐 이런 정말 이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주목받았던 게 뭐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하고 경찰서에 난입해서 이래서 주목받은 게 아니죠. 스카이데일리 기사. 그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를 해서 주한미군이 뭐 저기 일본 주일 그 미군 기지로 이제 이송 조치해가지고 잡아놨다. 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걸 다 털어놨다. 이런 보도를 스카이데일리에서 막 쏟아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쏟아내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이름이 허겸이라는 기자입니다. 허겸. 네, 허겸. 네. 근데 이 허겸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있어가지고의 이 신뢰성을 어쨌든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그 미군의 그 정보통이 제보를 해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사를 작성을 했다. 네. 그리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이제 제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군 정보통이 이 캡틴 코리아였던 캡틴 거예요. 코리아. 그래요?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안 했던 거죠. 트럼프한테 스카이데일리가 물어보면 계엄 당일날 네. 중국인 99명을 선거 연수원에서 체포했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이 기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거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대. 왜 또 99명이야 또 숫자는? 그러니까 묘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캡틴 코리아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그 허겸 기자랑 통화한 사실을. 네. 왜 올렸냐? 아니 스카이데일리 주주가 자기한테 갑질을 한다라는 거 이유가 하나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쓰라는 대로 기사를 안 썼다 라고 해서 이 통화 내용을 올려버린 거죠. 근데 그 내용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그 중국인 간첩을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중국인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게 목인 프로젝트라 그래서 목인 뭐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이런 뭐 매크로를 돌리게 될 경우에는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통한 매크로를 중국 정부가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그 어떤 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을 흔들기 위한 여론 작업,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AI를 활용했다라는 건데, 캡틴 코리아가 허겸 기자한테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AI는 어쨌든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의 그걸 넣어서 그리고 나무 인형, 목인이라고 해서 목인 프로젝트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목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하는 것들이 다 통화 과정에서 담긴 거죠. 이름을 지었네요 그냥. 네, 그냥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미난 게 아주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안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안병. 네, 한 4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신문 사칭을 한 게 무려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됐습니다. 이 본인의 신문 사칭의 역사가 길어요. 13년, 14년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홍보를 해온 거죠. 네, 그 유명한 게 있는데 아마 상민 씨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그 루리앱에서 그 뭐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다. 증손자다. 네, 후손이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사칭을 하다가 들켰던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때 뭐 본인이 또 미군 장교다 이런 사칭도 했는데 여러 또 팩트 체크들이 되면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 사람이. 근데 자취를 감추다가 갑자기 등장하던 때가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대한애국당 있죠. 대한애국당에서 강남구 의회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대한애국당에서.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경력이나 이런 거 다 적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경력을 뭐 작성했지 그것도 사실 진짜 허위인지는 확인해봐야 될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가 됐어요? 아 됐는데 네. 근데 이제 6명이 이제 그 후보자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무소속 후보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6명 중에 꼴찌를 했어요. 아, 네. 무소속 후보한테까지 졌어요. 심지어는. 어. 그 이후로 정치권 테두리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다시 사칭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망상 속 얘기를 이제 기사화하기 위해서 스카이데일리 기자한테 이제 서로 이제 짝짝꿍하고. 근데 진짜 황당한 거 저는 이런 네. 망상의 이야기를 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서 받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러워야 할 일이고 네. 방통위는 뭐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그렇죠. 신문사라면은 저는 신문사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증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국적을 아 그것도 심지어 그린카드. 위조를 해서 가지고 다녀요. 인터폴 관련된 그 신분증을 자기가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SNS에 올렸어요. 야, 위조주, 웹디자이너네. 위조. 네. 다 하나 만들어서 허경 기자는 속은 겁니까? 그분의 입장은 아 뭐예요? 아니에요. 속은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게 그 통화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게 되면 네. 둘이서 말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기사 쓰자, 저렇게 기사 쓰자, 이걸로 하자, 목인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 게 좀 그럴싸해 보인다. 아, 다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계획에 동참을 했다. 허경 기자도 한통속이다. 한통속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저기 뭐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되게 진짜로 중국인 99명이 그런 짓을 했나 보다 해가지고 더 파생이 된 게 결국은 선관위를 못 믿겠다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 그게 파괴가 됐다면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그냥 허무맹이 나간 얘기로 끝나야 맞아요. 정상적으로 좀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극우 유튜버발 음모론의 실체가 결국은 저런 식으로 근거 하나 없는 망상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고 사실 이번에 이 사건이 나오기 이전만 해도 정말 많은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미 무너졌던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헌재 그 변론 과정에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스카이데일리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죠. 뭐 사진 이런 거 없나요? 그분은 뭐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있어요? 안병희 씨 뭐 저기 출마했을 때 사진도 있고요. 네. 자료가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창피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이거 마블 측에서 소송을 해도 돼요. 아, 저작권에 관련돼서. 그쵸. 이렇게까지 캡틴 아메리카를 빌런이거든요. 모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용한다는 것 저는 마블 측에서 이거 소송 걸어야 된다. 국제소송이라도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정말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미키마우스였으면 소송 바로 들어갔을 텐데 미키마우스가 아니라서 거기에 옛날에, 더해서 저는 네네. 외교적인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외교?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파견한 블랙 요원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에서 문제가 된다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극우 지지자들은 좀 법적으로 규제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해서 국가적인 부담을 주거나 또는 중국 대사관에 쳐들어가는 행위 이게 사실상 맞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 예전에 그 우파 쪽에서는 월터 미베인이라는 교수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혔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 선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 미베인 교수 안 떠들잖아요. 네. 아니 극우 네.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되게 웃겼어요.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우리나라에 수개표를 도입해야 된다. 이미 수표하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수개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음모론을 맹신하는 거예요. 수개표를 이미 해서 네. 대법원이 문제 없다. 네. 라고 딱 한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민경우경권에 대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부정선거 파면 당선된 거예요? 부정선거 가치도 없고요. 밑도 끝도 저는 이 없었나요? 파면으로 끝날 문제가 음모론의 아니라 진원지가 저기였구만. 중국인 9명이 강제 침투해서 김범희를 당선시켜라. 이렇게 맥을 지금 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종북세요. 심각해. 이거 대통령 종북세력이다. 파령으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네. 어떻게 저희 조선일보가 밀려나고 스카이데일리가 정론지로 우뚝 쓸 수가 아 있어요. 맞아요. 너무 이 웃겨요. 극우 세력에서 우뚝 쓴 거 보면 너무 이게 오픈 현실이 아닌가. 우리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중도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들 사이에서는. 네. 이 기형적이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전 뭐 이
뭐 이 언론사 저 언론사가 뭐 진보냐 보수냐 뭐 또 극우냐 구분하는 거는 그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엉터리 기사를 지면 그걸 들고 예? 대한민국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외치는 그 인간 강사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중심으로 되면은 사고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이 극우 집단 하에서 약간 성서화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약간 진짜 무슨 음. 제대로 된 최고야, 유일한 최고 지금. 언론이다. 맞아요. MBC나 YTN은 종북 좌파 빨갱이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MBC는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 사고에서는 네. YTN 사장을 바꿨잖아요. 그래도 안 돼. 아 조선일보도 안 쉬었잖아요. 아니 지금 조선일보 안 쉬어줘, 구독 안 취소 쉬어줘.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하루에 막 지역별로 막 몇만 명씩 너무 빠진대잖아요. 재밌는 일이에요, 진짜. 저는 진짜 재밌는 게 조중동 중에 지금 유일하게 비호하고 있는 보수 언론지가 조선일보거든요. 근데 이 조선일보도 잘못했다. 안 쉬어줘. 그러니까 바로 또 조선일보 태세 전환하고 있죠 지금. 구독 취소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그 운동이. 그래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거에 뭐 수십억씩 이게 빠져나가니까 위기감을 느낀 조선일보가 다시 태세 전환하고 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런 조선일보 얘기가 들죠. 조선일보 폐간시킨다. 폐간시킨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조선일보만큼은 꼭 폐간시킬 거야 라고 발언했는데 조선일보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보면은 극우와의 합작도 가능하겠다. 그 한 건에 대해서는 폐간건에 대해서는 네.